안녕하십니까, 윤과장입니다. 네,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그동안의 긴 상승장을 마치고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. 2.34%. 그리고 음봉으로 이렇게 좀 갈수록 좀 하락폭을 키우면서 좀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됐네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좀 난데요. 아무튼 결국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조정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. 2200에서 쭉 해서 2600 중반까지도 올랐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락하는 건 좀 어쩔 수 없다. 그래서 이런 것도 버텨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속 이럴 때 현금 확보하고,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인버스 조금 해치하면서 이제 또 이런 또 고난의 시기를 또 버텨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또 태형건설이 또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. 요 며칠 지난주부터 계속 태형건설 그리고 SBS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태형건설도 23.85% 이렇게 급등을 했고, SBS도 어쨌든 5.42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SBS 차트로 보시면은 물론 고점을 넘진 못했지만 최근에 이제 태형건설 이슈로 2만 원대에서 지금 3만 원대까지 온 모습이고,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급락했다가 또 이렇게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. 사실상 이 윤세영 회장이란 분,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SBS는 꽉 쥐고 있으면서,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를 안 볼 거면서 일단 채권자한테만 말이 호소문이지 거의 뭐 협박, 거의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. 이거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협력사 줄 도산하고 사회 문제로 커지니까 뭐 정부든 채권단이든 지금 빨리 도와줘라, 이런 모습이죠. 반성문이 아니라 거의 뭐 협박이 아닌가 싶어요. SBS를 팔아서 협력사가 그렇게 걱정되면은 뭐 태형이 이대로 무너지면은 협력업체에 큰 피해를 남기게 된다, 뭐 요런 얘기를 하는데, 그렇다면은 SBS를 팔아서 협력사들 대금 지급해주면 되죠. 그런데 아무튼 채권자들한테 동의해라, 사실상 이렇게 좀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정부한테도 압박을 하는 거죠. 참 그런 와중에 이렇게 주가는 이제 요동을 치고 있고, 일단 저는 뭐 이런 종목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고, 대신에 이제 좀 이런 PF 이슈가 커지면서 만약에 이제 건설주들이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매수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건설주들이 그동안 사실 좋지 못했거든요. 제 DL ENC도 마찬가지고, 지금 뭐 현대건설 주가를 봐도 그렇고, 뭐 GS건설은 주가 볼 필요도 없죠. 우리 순살자의 이슈가 있었고요. 여기서 뭐 DL ENC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는 4% 반등이 나와줬는데요. 아무튼 7만 원대에서 지금 3만 6천 원까지 지금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. DL ENC는 오늘 하나증권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듯이 목표가가 일단은 좀 상향이 됐고요. 일단은 실적이 괜찮다. 뭐 아무튼 실적이 괜찮고 튼튼한 회사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PF 이슈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막 급락을 만약에 한다,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때가 또 건설주 매수 기회가 아닐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오늘 DL ENC는 4%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고요. 다만 저의 우선주가 우선주는 뭐 거의 움직이지 않았네요. 뭐 0.16% 30원 상승에 마감이 됐고, 아무튼 그래도 요런 급등락주 이런 것만 건드리지 않고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그래도 좀 차분하게 예상했던 조정이다 라고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제 보유 종목 보시면은 오늘 그래도 하이트진로 SKIT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보여주긴 했고요. 나머지는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뭐 현대차도 그렇고 삼스디도 그렇고 희망을 주다가 또 이렇게 다 하락을 시키고요. 코스닥도 어제 반도체 3인방이 희망을 다 줬는데 오늘 다시 또 뭐 하락을 했네요. 뭐 예상은 했지만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전종무 2차 챌린지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. 뭐 강보합,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고,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콘텐트리 중앙은 지금 계속해서 서울의 봄이 계속해서 관객이 늘고 있거든요. 노량은 약간 좀 생각보다 지지부진한데, 그래서 서울의 봄이 매출액이 1천억을 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 영화 매출 4위에 등극을 했네요. 1180억. 어마무시하죠. 영화 하나만으로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. 그래서 조만간 범죄도시2도 좀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, 아무튼 흥행 역사를 계속해서 좀 잘 써가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아쉽게도 제일 크게 오른 제 종목은 코덱스 인버스네요. 인버스가 오늘 2.8%나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요. 그동안 워낙 하락이 컸기 때문에,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줬죠. 그러니까
5,000원에서 4,000원 초반대까지 빠졌을 때 계속해서 추매를 했는데요. 오늘 2.8%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. 물론 제 계좌를 보시면 뭐 인버스로 큰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. 하지만은 어쨌든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조금 해치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분 담고 있고 마이너스 0.72%까지 오늘 좀 회복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혹시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다. 그럼 인버스를 조금씩 팔면서 작은 수익이지만 조금씩 내면서 사실 뭐 1, 2%만 수익을 내도 환산으로 하면은 엄청난 수익률이죠. 뭐 일주일 갖고 있다가 1%. 그러면 52주면 52%잖아요, 사실. 그래서 연환산으로는 훨씬 더 큰 수익이기 때문에 조금씩 잘 버텨가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. 나머지도 뭐 사조나 현대차 이런 것들은 아직 마이너스가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도 좀 아쉽게 됐어요. 워닝 마이너스 2%로 다시 음전을 했고요. ENF는 그래도 마이너스 3% 아직 괜찮아요. 이 두 종목이 이제 반도체 반등 조금만 다시 한번 나와주면은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콘중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실적이 확인되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.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뭐 미수금이 많다고 하는데 다시 예전의 배당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조정을 받아서 기분은 참 좋지 않은데요. 저희 단톡방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죠.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오를 때는 어차피 조정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조정받다가 이때처럼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. 또 이렇게 조정받다가 오른 것처럼 당장 또 내일 오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또 너무 예측 매매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 대응을 하면은 또 올해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제 오늘 천국과 지옥을 보내주는 증시인데요. 내일은 또 상승하길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